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8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배점이 3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여기 문제를 봤을 때 총 7문제가 나왔죠. 자, 요 7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1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고요. 여기다가 장르별로 각 연도의 대여료의 이제 평균을 B의 3에서 C의 6번 그 영역에 계산해라. 지금 이 영역에다가 대여료의 이제 평균을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9번에서 H의 25번 그 영역 표 2번을 이제 참조해서 계산하래요.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참고해서 지금 이 영역에다가 대열의 이제 평균을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때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에버리지다, if다, 이어다 요 세 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일단은 장르가 일단 드라마여야 돼요. 장르가 일단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있고 일자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표 2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있고 일자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 그때 이제 2019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있고 일자에서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연도만 추출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도를 추출한 다음에 그 연도 추출한 게 2019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는 대여료의 이제 평균 값을 이제 구할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에버리지하고 if하고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AVERAG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if 열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건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이제 조건 써주고 그리고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조건 또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대여료의 이제 평균 값을 구해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할 범위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뒤에서 이제 if 가로 닫고 맨 뒤에서 이제 에버리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식을 써서 우리가 이제 1번 문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에버리지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에버리지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if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요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 표 2번에 들어있는 이 장르에서 이 장르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드라마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조건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조건가로 열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쓰면 되는데 그때 우리는 있고 일자에서 일단은 연도만 일단 먼저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어라는 그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서 있고 일자를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어라는 함수로 있고 일자를 싹 다 묶었으니까 이제 있고 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해 올 거예요. 그 추출한 그 연도가 뭐랑 똑같냐? 2019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조건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그 뒤에다 이제 컴마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이제 계산할 범위만 우리가 잡아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대여료의 이제 평균을 구할 거니까 계산 범위로 우리가 대여료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if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맨 뒤에서 이제 에버리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끝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이제 다 작성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체육엔젤을 해서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참조할 거 안 할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주면 되겠죠. 우리가 있고 일자는 무조건 이 영역에서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무조건 이 영역에서 이제 2019랑 똑같은 거 찾아라, 202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죠. 그리고 장르를 비교할 때도 무조건 이 범위를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대여료의 평균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이 대여료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우리가 범위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범위
이 범위는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입구 일자도 절대 참조 그리고 대여료가 들어있는 이 범위도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A의 3번 셀이요. A의 3번 셀은 지금 드라마 요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드라마랑 똑같은 거 찾아라.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애니메이션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우리 액션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네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코미디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죠. 그렇게 이제 내가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하면 이 값들이 이 장르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변경이 되는데 이 행 번호는 계속해서 변하게 그냥 놔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우리 드라마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는 그때도 또 똑같이 드라마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우리가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번호가 이제 변경이 되는데 그때 이 드라마, 이 셀에서는 열 번호가 이제 변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여기 A의 3번 셀에다가 F4번을 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머리글은 변하지 않게 행 번호는 변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의 2번 셀이요. B의 2번 셀에는 지금 2019 요거는 이제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셀 주소를 찍어줬는데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를 계산하든 세 번째를 계산하든 네 번째를 계산하든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2019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는 행 번호가 변하는데 얘는 이제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2019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 되고 내가 오른쪽 칸을 계산할 때는 202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죠.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머리글이 변하는데 열 번호가 변하는데 얘는 이제 열 번호는 그냥 변하게 놔둬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요 B의 2번 셀은 F4번 땅 눌러서 지금처럼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열 번호는 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배열 수식을 작성한 거니까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500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우리 에버리지 if라고 써주고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 곱하기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요.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우리 계산할 그 범위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런 것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관리 코드라는 게 있대요. 관리 코드가 지금 우리 A열에 쭉쭉쭉 들어 있죠. 이 관리 코드의 마지막 한 자리나 마지막 두 자리에 그 숫자를 이제 꺼내 오래요. 그 숫자를 이제 꺼내 와서 두 자리로 이제 변경을 해서 우리 B의 10번에서 B의 25번 그 영역에 표시해라. 지금 여기다가 이제 쭉쭉쭉 표시를 하래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서 요 한 글자 얘는 이제 한 글자를 꺼내 와야 되고 얘도 이제 한 글자를 꺼내 와야죠. 얘는 이제 두 글자를 꺼내 오래요.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전부 다 이제 꺼내 와서 그 값들을 두 자리로 전부 다 이제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처럼 여기 표시 얘 보니까 비디오 빼기 3하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0, 3하고 그렇게 이제 두 자리로 변경을 해서 표시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표시 형식을 지정을 할 때는 그때는 함수를 사용해서 지정해라. 그때 우리가 표시 형식을 지정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텍스트라는 요 함수가 있죠. 요걸 이용해서 이제 두 자리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관리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한 글자가 됐든 두 글자가 됐든 그걸 꺼내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꺼내오면 되니까 우리가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이제 한 개 꺼내와라, 두 개 꺼내와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각각 셀마다 한 글자 꺼내와라, 여기서는 이제 두 글자 꺼내와라, 여기서는 또 한 글자 꺼내와라, 여기서는 또 두 글자 꺼내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안 되겠죠. 그때 이제 얘네들을 꺼내올 때 어떻게 꺼내올 거냐? 우리가 요 렌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꺼내올 겁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관리 코드를 봤을 때 여기서는 요 마지막 한 글자를 꺼내오면 되고요. 얘도 이제 한 글자를, 얘는 이제 두 글자를 이제 꺼내와야 되겠죠. 해서 얘는 라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 글자만 꺼내와야 되고, 얘도 한 글자만, 얘는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얘는 한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그렇게 이제 꺼내올 거예요. 그러면 한 글자를 오른쪽에서 꺼내올래, 두 글자를 꺼내올래,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차피 이 관리 코드를 봤을 때 지금 비디오 빼기 하고 얘네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됐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 len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관리 코드에 들어있는 이 글자의 개수를 세줘요. 개수를 쭉쭉 이제 세주게 되면 이 첫 번째 칸은 총 5글자다. 그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칸은 또 5글자다. 세 번째 칸은 이제 6글자. 네 번째 칸은 이제 6글자. 다섯 번째 칸도 6글자. 그 다음에 이제 5글자, 6글자, 6글자.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개수, 글자의 개수를 센 다음에 어차피 비디오 빼기, 비디오 빼기, 비디오 빼기 어차피 네 글자씩은 다 똑같이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4를 빼요. 4를 빼게 되면 이제 1이 만들어지고 1이 만들어지고 2가 2, 2, 1, 2, 2 하고 그렇게 이제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에서 몇 개를 꺼내 올지를 전체 글자 수에서 빼기 4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꺼내 올지 그걸 이제 계산을 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렌이라는 요 함수 먼저 쓰자고요. 우리가 렌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관리 코드 첫 번째 거 요거 찍어주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얘는 총 5글자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5글자짜리도 있고 6글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렌이라고 쓴 거 여기다가 무조건 4를 빼라. 왜? BDO 빼기 하고 네 글자가 앞에 무조건 어떤 관리 코드가 됐든 다 써져 있으니까 4를 다 빼주는 거예요. 빼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제 한 글자다 두 글자다 그렇게 이제 1, 2, 1, 2, 1, 2 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죠. 그러면 1이라고 나온 거는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오면 될 거고 2라고 나온 거는 오른쪽에서 이제 두 글자를 꺼내오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계산한 게 라이트 함수에서 몇 글자를 꺼내올지 그 개수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요 렌이라고 쓴 거 있죠? 지금까지 썼던 식 싹 다 이제 컨트롤 X 좀 해 놓을게요. 그러면서 이제 라이트 함수 써보자고요. 자, 라이트라고 써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리 코드, 이 관리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몇 개 꺼내와라. 우리가 이제 아까 계산했던 거 컨트롤 X 해놨죠? 그거 컨트롤 V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얘는 이제 관리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를 꺼내오니까 이제 1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밑에 것도 이제 1 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 우리 관리 코드에서 마지막에 있는 요 한 글자가 됐든 두 글자가 됐든 요 수치, 요 숫자 값들을 전부 다 이제 꺼내왔습니다. 근데 이 숫자 값들을 전부 다 몇 자리로 변경을 해라? 두 자리로 변경을 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 텍스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라이트라는 요 함수 맨 앞에 가서 우리 텍스트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서 나온 그 결과를 화면상에다가 표시할 때 무조건 두 자리로 표시가 되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우리가 0, 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한 자리였던 거는 02, 그 밑에는 이제 1이니까 01, 그리고 그 밑에 16이다, 19다, 13이다 얘네는 원래 두 자리였기 때문에 그냥 두 자리 그대로 그냥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원래 한 자리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자리로 변경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의 전체 길이, 전체 개수를 센 다음에 비디오 빼기는 무조건 다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4를 빼줬습니다. 그 값을 라이트라는 함수에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 관리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가 됐든 두 글자가 됐든 빼와라. 그 빼온 거를 우리가 이제 텍스트라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이렇게 두 자리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에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WON 원가 대여 횟수
원가 대여 횟수를 작성을 해서 HA10번에서 HA25번 이 영역에다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우리 WON 우리 원가 대여 횟수라는 거는 우리 DVD 가격이랑 대여료 DVD 가격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고요. 대여료가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값을 이제 인수로 받는데요. 인수로 받아서 원가 대여 횟수를 계산해서 되돌려준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해서 우리 퍼블릭 펑션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인수를 이제 입력받는 게 우리 DVD 가격이랑 대여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된 거고요. 이 원가 대여 횟수는 DVD 가격 나누기 대여료 나누기 10 이렇게 해서 계산한 그 값만큼 별표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를 해 달래요. 그때 이제 DVD 가격이 만약에 25,300원이고 대여료가 만약에 1,000원일 때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2.53 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때 이제 2.53에서 소수는 버려버리고 그냥 정수값만큼 별표를 이제 2개 표시해라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요 식만큼 별표를 이제 몇 개를 표시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 DVD 가격 나누기 대여료 나누기 이제 10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눌러보면 지금처럼 2.53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칸에는 별표가 이제 2개가 표시돼 4개 그리고 여기는 이제 1개가 여기도 이제 1개가 여기도 별표 1개 여기는 이제 별표 5개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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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 4개 1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별표가 쭉쭉쭉 반복적으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여기 보니까 이제 포문이라는 걸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그거 좀 이제 우리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서 만들어 줘야죠. 그때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단축키가 Alt하고 F11이죠. 해서 우리가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모듈이라는 걸 우리가 삽입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쭉쭉쭉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문제상에 나와 있는 거 퍼블릭 펑션 요거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퍼블릭 펑션하고 쓰자고요. 해서 퍼블릭 우리 한 칸 띄고 펑션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고요. WON 원가 대여 횟수 하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수를 입력 받을 거예요. 인수를 입력 받을 게 우리 DVD 가격이죠. DVD 가격이랑 그 다음에 대여료 요 두 가지를 이제 인수를 받겠다 이렇게 써주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엔드 펑션하고 쭉 뜨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포문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포문에 형식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포문이라는 걸 쓸 때는 앞에다가 이제 포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반복 변수를 써주고 그 뒤에다 는이라고 쓰고 그 앞에다가 이제 시작 값을 찍어주고 to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 이제 최종 값을 이제 씁니다. 최종 값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스텝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증가값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실행문을 우리가 작성을 해주고 그 밑에다가 이제 next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반복 변수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 포문은 이 포하고 넥스트 그 사이에다 쓴 이 실행문이 있어요. 이 실행문을 이제 여러 번 반복 실행시키고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포넥스트라는 거 요걸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반복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변수명을 써주면 되는데 변수명은 문제상에서 딱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반복 변수로 A를 썼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반복 변수 쓰는 거니까 똑같이 이제 AA 똑같이 써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위에다가 B라고 썼다. 그럼 밑에도 똑같이 이제 B라고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때 반복 변수를 우리가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몇 번 이제 반복 실행시킬지 그 시작값과 최종값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스텝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증가값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요 증가값은 우리 생략 가능해요.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반복 변수 제가 만약에 A를 썼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A라고 쓰고 내가 시작값을 1이라고 찍고 최종값을 10이라고 찍었습니다.
해서 1, 2, 10 하고 이렇게만 쓰면 증가값을 이제 생략하고 쓰게 되면 이 증가값은 이제 일씩 그렇게 이제 증가가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반복 변수 a라는 그 변수에 맨 처음에 이제 1이라는 값을 이제 가지고 1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부터 시작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요 반복 변수 a에는 이제 1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고요.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요 실행문을 한번 반복을 해줘요. 해주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넥스트를 만나게 되면 다시 이제 포문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제 증가값을 우리가 생략했을 때 무조건 이제 일씩 증가된다 그랬죠. 그럼 요 값은 또 2가 돼요. 2가 돼서 요 실행문을 또 반복 실행해주고 넥스트를 만나서 또 올라가게 되면 이 증가값은 또 일씩 증가돼서 이제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계속해서 쭉쭉쭉 이제 나가는 거예요. 쭉쭉쭉 가면서 이 실행문, 이 포하고 넥스트 사이에 쓴 이 실행문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 실행해 주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포넥스트라는 이 명령문이요. 그때 내가 만약에 증가값으로 만약에 2라는 값을 만약에 증가값으로 썼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1이었다가 이제 2가 증가되면 이제 3이 되고 5가 되고 7이 되고 9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를 증가시키면 이제 11이 됩니다. 11이 되는 순간 이 최종값이 지금 현재 10이기 때문에 11이 되는 순간 이 안으로 못 들어가고 이 포넥스트 문이 그냥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만약에 스텝 2 이거를 만약에 안 썼을 때는 일씩 증가가 되니까 1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가면서 이제 10이 됐어요. 10이 되면 10이 되는 순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최종값이 10이기 때문에 10일 때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이 실행문을 또 반복 실행해주고 넥스트를 만나서 또 올라가게 되면 그때 증가값을 생략하면 증가값이 이제 1이라 그랬죠. 해서 증가가 되는 순간 이제 11이 되는 거고 11이 되면 이제 최종값을 비교해 봤을 때 10까지만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11이 되는 순간 이 안으로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겠죠. 못 들어가니까 이 포넥스트 문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포넥스트 문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해줄 거냐? 이 별표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별표 표시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실행문에다가 적어 놓고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값만큼 이제 이 별표 표시하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 실행해 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요만큼 이제 계산했을 때 만약에 5라는 값이 나왔다면 그러면 이 실행문을 이제 5번 반복 실행해서 별표가 이제 5번 반복해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요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포라고 써주고 우리 반복 변수로 그냥 A 쓸게요. A, 소문자 A 쓰고요. 그럼 밑에도 이제 우리가 소문자 A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소문자 A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시작값이요. 시작값은 무조건 1부터 이제 시작해라. 그때 이제 최종값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최종값은 우리 DVD 가격에서 나눠라. 뭘 나눠라? 우리 대여료만큼 나눠줘라. 대여료 나누기. 그리고 이제 10을 해라. 지금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만약에 요만큼 이제 계산한 그 값이 지금 우리 세 번째 지상처럼 이렇게 이제 가격하고 대여료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요 식에 맞춰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2.53 하고 그렇게 이제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반복 변수 a라는 이 변수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증가값을 따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씩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실행문을 이제 실행을 시켜 주겠죠. 그때 이 실행문에서 이 별표를 한번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넥스트를 만나서 올라가게 되면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증가값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일씩 증가해서 a라는 이 반복 변수는 이제 2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2라는 값을 가졌을 때 최종값이 지금 2.53이니까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서 이제 이 실행문을 또 반복 실행해줘요. 그럼 별표가 이제 두 번째 별표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넥스트를 만나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얘는 이제 증가값을 생략했기 때문에 일씩 증가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a라는 요 변수는 이제 일씩 증가해서 이제 3이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 3이라는 값이 되는 순간 최종값을 비교해 보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표가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이 사용자 정의 함수가 이제 끝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실행문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만 써주면 돼요. 별표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won 원가 대여 횟수죠. 해서 대여 횟수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 원가 대여 횟수, 이 원이라는 이 원가 대여 횟수는 이라고 써주고요. 이 원가 대여 횟수 거기다가 이어서 뭘 출력해달라? 우리 별표를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미음하고 한자를 눌러서 우리가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변수에 들어있던 원래 값에다가 이 별표를 이어서 표시해라. 그럼 맨 처음에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별표 요거 한 개를 이제 이어서 표시해 달라. 그러면 이제 별표 한 개가 될 거고요. 그 별표 한 개를 이곳에서 계산한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원가 대여 횟수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이제 원가 대여 횟수에는 이제 별표를 이제 하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반복문이 또 반복 실행돼서 또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가 대여 횟수, 이 원이라는 원가 대여 횟수라는 그 변수에는 지금 이 별표가 하나가 들어있을 텐데 또다시 이 변수가 가지고 있던 그 값에다가 이어서 또 뭐 출력해라? 우리 별표를 또 표시해달라. 그럼 이제 별표가 이제 두 개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별표를 두 개를 만든 다음에 그 값을 또 어디다 집어넣어라? 이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별표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를 또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원가 대여 횟수 여기에는 별표가 지금 현재 두 개가 들어있는데 얘를 또 만나면 그 뒤에다가 또다시 별표를 또 하나 더 이어서 표시해라. 그럼 이제 별표가 이제 세 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실행문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마다 얘를 만날 때마다 이제 별표가 하나씩 늘어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만 작성해주면 다 작성한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포넥스트 문이 실제 시험 문제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문 쓰는 거 형식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다 이제 반복 변수 요거 이제 써주고 그리고 시작값 1부터 시작해라. 1부터 어디까지 이거 계산한 그 개수만큼 이제 얘네들을 반복 실행해 주세요. 그거요. 자, 그럼 이제 식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엑셀로 먼저 되돌아가야죠. 자, 엑셀로 땅 하고 이제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칸에 가서 우리가 썼던 요 값 요거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우리가 fx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면 되겠죠. 눌렀더니 함수마법사 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주 선택에서 우리가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아니라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어주고 우리 원가 대여 횟수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DVD 가격 찍어라, 대여료 찍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DVD 가격에 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대여료에다가 이제 얘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여기는 이제 별표가 두 개가 표시가 됐고요. 그 밑에 요 세 칸은 1점 얼마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별표가 한 개씩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5점 얼마 하고 나왔으니까 5개가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두 개가, 그 밑에는 이제 한 개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되겠죠. 그 밑에는 이제 두 개 그렇게 이제 표시될 거고 그 밑에는 이제 네 개가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요 동그라미 3번 문제 이제 다 푼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우리 이 3번 문제를 통해서 포넥스트 문을 어떻게 쓰는지 그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 그랬습니다.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C의 29번에서 C의 37, C의 29번에서 C의 37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의 29에서 2의 37이요. 그러면 2의 29에서 2의 37이다. 그러면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두 영역에다가 매입 금액과 매출 금액 이 두 가지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H의 35번에서 J의 37번 그 영역에 단가표를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지금 이곳에 보면 단가표하고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해서 여기다 이제 매입 금액하고 매출 금액을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매입 금액을 이제 계산할 때, 지금 여기다 이제 계산할 때는 매입 수량 곱하기 매입 단가 그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그때 이제 매입 수량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이용하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곱하기 매입 단가를 해야 되는데 매입 단가는 지금 표 3번에 없죠.
없는데 우리가 이제 단가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매입 단가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참조해서 우리가 매입 단가를 꺼내온 다음에 이 두 개 값을 서로 곱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입 금액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매출 금액이요. 이 매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매출 수량 곱하기 매출 단가 그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근데 그때 이제 매출 수량이라는 거는 지금 요 앞에 있죠. 요 앞에 있으니까 그냥 얘를 찍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단가를 서로 이제 곱해줘야 되는데 그 매출 단가도 지금 표 3번에 없어요. 이 단가표에 보게 되면 우리 매출 단가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서로 곱해서 매출 금액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참조하고자 하는 표가 지금 단가표 얘인데 여기에는 지금 매입 단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그리고 매출 단가가 행 방향으로 그리고 품명도 행 방향으로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생긴 이런 표를 우리가 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H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H룩업과 V룩업 이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H룩업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그때 이런 매입 단가와 매출 단가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품목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H룩업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H룩업이요. 우리 H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 참조 범위를 지정할 때 우리가 지금 이만큼을 이제 범위를 설정을 할 건데 그때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우리가 무조건 이 범위를 이제 참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 기호를 전부 다 이제 붙여서 우리가 절대 참조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행번호를 써주고요. 맨 뒤에다 이제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H룩업, V룩업에서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는데 이 true라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이 찾을 값을 이 참조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우리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쓸 수 있는 또 옵션이 false라는 요 옵션도 있습니다. 이 false라는 요 옵션은 내가 이 찾을 값을 우리가 참조 범위에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으세요.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매입 단가를 이제 꺼내 올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품명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품명을 찾을 값으로 찍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참조 범위는 지금 이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락어 첫 번째 제품은 이제 우리 락어니까 락어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때 이 락어를 찾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가 H룩업을 쓸 때 그때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품명에 해당하는 거 찾아서 나는 이제 지금 매입 금액을 먼저 구할 거니까 매입 단가를 꺼내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내가 참조 범위를 이만큼을 이제 설정을 했을 때 그때 품명이 이제 첫 번째 행에 있죠. 그리고 매입 단가는 두 번째 행에 있고요. 매출 단가는 이제 세 번째 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매입 단가를 이제 꺼내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따가 행 번호를 이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H룩업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H룩업이라고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품명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 찾아라.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범위에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우리는 두 번째 행에 있는 그 매입 단가를 꺼내 올 겁니다. 그래서 행 번호를 2하고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은 우리가 이제 false라는 이 옵션을 써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락어니까 이제 1040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매입 단가가 싹 다 이제 구해집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매입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지금 내가 구한 이 매입 단가에다가 앞에 가서 이제 매입 수량만 이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 맨 앞에 가서 매입 수량 곱하기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매입 수량 곱하기 우리 매입 단가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끝이요. 그래서 이제 체육인들만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매출 금액도 구해보자고요. 자,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똑같이 우리 H룩업 써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또 락어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참조 범위를 찾아라.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매출 단가를 꺼내 올 거라 우리가 이제 행 번호를 3하고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우리가 이제 false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 않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라거가 우리 매출 단가가 1140이죠. 그때 이제 우리 라거에 해당하는 그 매출 단가가 1410이요. 1410하고 그렇게 나온 거 맞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체육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출 단가를 이렇게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출 금액도 매출 단가 지금 방금 구했으니까 그 앞에 찾아가서 매출 수량만 곱해달라. 요것만 이제 추가로 더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맨 앞에 가서 우리 매출 수량 곱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죠. 해서 여기서 이제 매출 수량 곱하기 매출 단가 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고 엔터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만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제가 매입 금액을 구할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리고 매출 금액 요거 이제 구할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여기다 이제 매입 수량이다 매출 수량이다 그거 이제 찍어준 거고, 그거 곱하기 그리고 매입 단가 그리고 매출 단가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H룩업으로 매입 단가와 매출 단가를 구해 온 다음에 서로 이제 값을 곱해서 매입 금액과 매출 금액을 싹 다 이제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그랬습니다. 표 3번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큰 값과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때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큰 값을 지금 여기다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때 세 번째로 큰 값에는 우리 매출 수량이 세 번째로 그 큰 값에 품명을 여기다 표시하래요. 값을 이제 표시하지 말고 그 값을 찾은 다음에 그거에 이제 품명이 뭔지 그걸 이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작은 값이요. 이 칸에는 우리 두 번째로 작은 값에는 우리 매출 수량이 두 번째로 작은 값에 그 품명을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출 수량이다. 그럼 매출 수량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고, 이곳에서 이제 세 번째로 큰 값을 일단 찾고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일단 찾아요. 찾은 다음에 그것들의 이제 품명을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을 때는 우리가 이제 라지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세 번째로 큰 값,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값, 그거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니까 우리가 라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매출 수량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찾아라?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523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매출 수량을 봤을 때 제일 큰 게 652죠. 그 다음에 65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큰 값이 523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작은 값이요.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을 때는 우리가 이제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죠.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매출 수량들 중에서 몇 번째로 작은 거,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95가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 수량을 쭉 봤을 때 제일 작은 게 우리 53이고요. 두 번째로 작은 게 95가 맞죠? 근데 지금처럼 요 값을 이제 구해주는 게 아니라 이 값들에 뭐를 구해라? 우리 품명을 구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표 3번을 봤을 때 지금처럼 품명이다 해서 열 단위로 들어있고, 매입 수량도 열 단위로, 매입 금액도 열 단위로, 매출 수량도 열 단위로, 매출 금액도 열 단위로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열을 참조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vlookup을 짜잔하고 써주면 틀린 거예요. 이 vlookup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는 이 품명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못 가지고 오냐? 우리가 만약에 vlookup 함수를 쓴다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하겠죠.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놓고 그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523, 95잖아요. 그때 이제 hlookup, vlookup에서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 첫 번째 행이나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매출 수량이잖아요. 매출 수량들 중에서 523을 찾아라, 95를 찾아라. 찾아서 이제 품명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은 우리가 참조 범위로 잡았을 때 첫 번째 열에는 품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없다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 표 3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조할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해 놓고 523에 해당하는 우리 품명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vlookup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hlookup, vlookup 같은 경우에 지금 vlookup이니까 vlookup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참조하고자 하는 그 곳에 첫 번째 열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 첫 번째 열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이 표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지금 이곳에 있고 내가 출력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에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 우리가 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겁니다. 그때 이 lookup이라는 함수요. 이 lookup이라는 함수의 생김새 좀 보자고요. 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hlookup, vlookup처럼 찾을 값을 찍어요. 찾을 값을 찍고 나서 그 뒤에다가 범위 1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범위 2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누르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있죠? 이 찾고자 하는 값을 범위 1에서 찾아요. 찾아서 같은 행에 있는 이제 범위 2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출력해달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라지 써놓은 거 있죠?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lookup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lookup이라고 써주고 맨 앞에다 이제 찾을 값이요. 내가 지금 방금 라지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구했던 그 식 있죠? 그 식 그대로 이렇게 이제 붙여넣게 해주고요. 이 라지의 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이 라지의 값을 어디서 찾아라? 이 매출 수량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그 해당 위치를 찾아라. 찾아서 어떤 값을 출력해달라? 그것과 같은 행에 있는 우리 품명을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해보자고요. 스몰이라는 걸 이제 찾을 값으로 두면 되죠. 그래서 맨 앞에 가서 이제 lookup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스몰에서 나온 그 값을 찾아라. 이 값을 어디서 찾아라? 지금 범위 1, 이 범위에서 찾아라. 찾아서 같은 행에 있는 이 품명을 출력해주세요. 그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세 번째로 큰 값이 523이었고 두 번째로 작은 값이 95였죠. 그것들의 이제 품명, 하이트다, 이제 라거다 해서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썼어요. 해서 라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고 스몰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했습니다. 그 값들을 구해놓고 그 값을 우리 매출 수량이 들어있던 그 범위에서 찾아라. 그 범위에 찾아서 품명을 출력해달라. 같은 행에 있는 이 품명을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6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6번에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여기에서 이제 추가 점수 HA 49번부터 HA 61번 그 영역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다가 이제 추가 점수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추가 점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추가 점수는 기본 점수 더하기 특별 점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표 6번을 봤을 때 출석일수다, 결석일수다, 1차, 2차, 3차 이 점수들은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 기본 점수라는 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 점수라는 것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결석 일수에 따라서 표 5번에 2의 41에서 F의 44번 그 영역을 참조해서 기본 점수를 계산해라. 지금 표 5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결석 일수에 따라서 기본 점수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점수를 구해 주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 기본 점수부터 한번 구해 보자고요. 기본 점수를 우리가 구하고자 했을 때는 이 표 5번을 이제 참조를 해야 되는데 표 5번에 봤을 때 지금처럼 데이터가 열 단위로 그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vlookup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결석 일수에 따른 그 기본 점수를 우리가 참조해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때 이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우리 hlookup이랑 이제 생김새가 똑같죠. 자, 이제 vlookup으로 한번 써볼게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vlookup하고 써주면 되겠죠. vlookup이라고 써주고 얘는 이제 결석 일수에 따라 기본 점수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석 일수 그걸 이제 어디서 찾아라? 이 참조 범위에서 4에 해당하는 그 값을 찾아달라. 그때 이 참조 범위는 내가 몇 번째 칸에게서 라든 간에 우리는 기본 점수 구할 때 무조건 이 범위만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 찍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 범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석 일수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우리는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기본 점수를 가지고 올 겁니다. 해서 열 번호를 2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맨 뒤에다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우리 4랑 똑같은 값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달라. 2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달라. 1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달라. 여기 보니까 결석일수가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사값으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옵션은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추가 점수가 이제 0이래요. 왜? 결석일수가 4니까 0이 맞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엔드를 쭉쭉쭉 이제 해보자고요. 쭉쭉쭉 이제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기본 점수가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때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2일 때는 3, 기본 점수가 3, 2일 때 3이 맞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결석일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결석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석일수가 0이 될 때는 우리 10이 맞죠? 그리고 우리 결석일수가 1일 때 지금처럼 5가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점수 이제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기본 점수 다 구했으니까 그 뒤에다가 이제 특별 점수만 우리가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점수 구해놓은 거 요거 vlookup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 점수 요거 이제 계산 좀 해보자고요. 특별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 특별 점수는 1차, 2차, 3차 그 성적이 있대요. 1차, 2차, 3차 성적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해서 E열, F열, G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각각 이제 0.3이다, 0.3이다, 0.4 이거를 서로 전부 다 이제 곱해서 더한 그 점수가 곱해서 이제 더해줘야 돼요. 곱해서 더한 그 점수가 70 이상이냐? 그걸 물어보고 70 이상이라면 그 학생에만 이제 5점을 추가로 이제 지급하겠다. 그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곱한 값을 서로 더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sumProduct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각각의 값들을 서로 곱한 다음에 그 값들을 싹 다 이제 더한 그 값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sumProduct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sumProduct요. sumProduct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sumProduct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배열 첫 번째 거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 두 번째 걸 이제 서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배열 1에 들어있던 그 값이랑 배열 2에 들어있던 그 값들을 서로 싹 다 이제 곱해요. 곱한 그 결과를 싹 다 이제 더해서 결값을 이제 추출해주는 게 우리 sumProduct라는 요 함수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1차, 2차, 3차하고 점수들이 지금처럼 열 단위로 2열에 이제 1차 점수가 F열에 이제 2차 점수가 G열에 이제 3차 점수가 그렇게 들어있죠. 그 값이랑 0.3이다, 0.3이다, 0.4다 해서 서로 곱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열 1번에서는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를 설정하면 되는데 배열 2는 우리가 직접 값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요런 이제 배열 상수를 우리가 이제 직접 입력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중괄호로 이제 묶어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이렇게 이제 중괄호를 묶어서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0.3이다라고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0.3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0.4 하고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돼요. 그때 요런 이제 배열 상수를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할 때 열 단위로도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줄 수가 있고 행 단위로도 우리가 입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배열 1과 배열 2 이 값을 서로 이렇게 이제 곱해 줄 때 지금처럼 열 구분, 열 단위로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곱해 줄 때는 지금처럼 중간에 이제 심표를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1차 점수다 그리고 2차 점수다 그리고 만약에 3차 점수다 해서 이 값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단위로 이렇게 만약에 들어 있을 때 이 값이랑 우리가 이 배열 2 얘네들을 서로 곱해라 라고 할 때는 이때 값을 우리가 적어줄 때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서로 곱하고자 하는 그 배열의 값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열 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리고 행 단위로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배열 상수 쓰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자, 그거 이제 정확하게 좀 알고 가자고요. 지금처럼 행 단위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는 행을 구분할 때는 지금처럼 0.3 세미콜론 그 다음에 0.3 세미콜론 그 다음에 0.4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준다고요. 그래서 각각 이제 곱하고자 하는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단위로 우리가 서로 곱해라. 그럴 때는 값과 값 사이에다가 우리가 컴마 심표를 이제 찍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고 지금처럼 이 배열과 이 데이터를 서로 곱해라. 그렇게 이제 할 때는 지금처럼 세미콜론을 넣어서 이렇게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입력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배열 상수를 입력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행 구분이냐 열 구분이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르다는 거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열 구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거 좀 이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던 거는 이제 싹 다 지워버릴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sum product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 배열 첫 번째 거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배열은 배열 상수값을 우리가 직접 입력할 거니까 중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0.3이다 컴마 찍어주고 0.3이다 컴마 찍어주고 0.4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맨 뒤에서 이제 중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sum product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54.9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들이 나오겠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 그 값이 70 이상인 그 학생들한테만 5점을 이제 추가로 주래요. 그러면 지금 내가 썸 프로덕트로 구한 그 값이 70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if 이제 물어보면 된다고요. 해서 sum product 맨 앞에 가서 우리가 if 함수 열어주고요. if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서 계산한 그 값이 7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만약에 70 이상이라면 5점을 추가시켜줘라. 그렇지 않으면 0점을 추가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지금처럼 0점이 나왔고요. 그 밑에는 이제 78.6 그 다음에 89.5, 73.2, 85.6, 73.7 그렇게 나왔으니까 얘들은 싹 다 이제 5점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는 이제 70 이상이 아니니까 0하고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70 이상이니까 5하고 나올 거고 그 밑에는 이제 0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두 칸은 이제 70 이상이니까 5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 점수를 싹 다 이제 계산해 줬어요. 그럼 이제 특별 점수를 다 구했으니까 우리가 요 앞에다가 특별 점수 다 구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브이룩업으로 구했던 그 기본 점수만 앞에다가 더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식 맨 앞에 찾아가서 아까 우리 기본 점수 구했던 거 그거 이제 집어넣고요. 여기다 이제 더하기 특별 점수하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0하고 그렇게 떴고요. 그래서 이제 채우기들만 이제 쭉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이제 계산을 싹 다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이 문제를 풀 때 쓴 식이요. 그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 점수를 싹 다 이제 구해주고 그거 더하기 그 뒤에서 이제 구해준 게 우리 특별 점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점수 더하기 특별 점수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 점수를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때 우리 썸 프로덕트로 구한 그 결과값이 그 결과가 우리가 70 이상이면 5점을 이제 추가로 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특별 점수를 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썸 프로덕트 이 결과값이 70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어봤죠. 70 이상이면 이제 5점을 더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0점을 더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특별 점수를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썸 프로덕트라는 요 함수를 쓸 때 배열에다가 우리가 이제 배열 상수를 쓸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배열 상수를 쓸 때 우리 열 구분을 이제 쉼표로 한다. 행 구분을 이제 세미콜론으로 한다. 그리고 배열 상수를 직접 입력을 할 때는 중괄호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더라.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7번이요. 7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6번에서 하래요. 표 6번에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여기서 수강료의 이제 할인율을 아예 49번에서 아예 61번 이 영역에다가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할인율을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 각 학생별로 1차, 2차, 3차 이 점수가 있죠. 이 점수를 가지고 평균값을 구하래요. 이 점수들의 이제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이 평균을 가지고 이제 할인율 우리 표 4번에 들어있는 이 영역을 이제 참조해서 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표 4번에 봤을 때 지금처럼 평균이다 할인율이다 하고 이렇게 들어있죠. 이 평균값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할인율이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점수의 평균값을 구하고 그 평균을 가지고 이제 할인율을 구해서 지금 이곳에다 표시해 달라. 그겁니다. 그때 만약에 결석일수에 들어있는 그 셀이 공백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공백이 들어있으면 결석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그 얘기니까 그때는 이제 0.5%를 추가로 이제 할인해 줘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떻게 풀어주냐? 우리가 이제 if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일단은 결석일수가 공백이냐? 그거 이제 물어볼 거예요. 결석일수가 공백인지 그걸 물어보고 그리고 만약에 공백이라면 우리가 할인율을 먼저 구해요. 할인율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더하기 0.5% 요걸 이제 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제 할인율을 그냥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줄 수 있겠죠. 아니면 이 방법 말고 또 하나 방법이 더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할인율을 구해요. 할인율을 구한 다음에 그 뒤에다 더해라. 더하긴 더한데 이제 뭘 더하냐? 그때 이제 if 함수를 열어서 결석일수가 이제 공백인지 그걸 이제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공백이라면 0.5%를 이제 더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0%를 더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도 되겠죠. 그때 이제 결석일수 셀에 공백이냐? 그걸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sBlank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셀의 값이 비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해당 셀이 비어 있으면 이제 true라는 그 값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비어 있지 않다면 false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석일수가 공백인지 우리가 isBlank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되고 그때 이제 1차, 2차, 3차 점수에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 이제 average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표 4번에서 평균에 따른 그 할인율을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평균이 지금 열 단위로 들어있고 할인율도 지금 열 단위로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열 참조할 때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할인율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이제 vlookup이요. 자, vlookup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할 때 평균에 따라서 이제 할인율이 결정이 되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는 평균값이 따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1차, 2차, 3차 이 점수들의 평균값을 구해요. 구한 다음에 그 평균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그때 이 참조 범위는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내가 몇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를 이제 참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서 싹 다 이제 전체 달라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 참조를 만들어주고
그때 이 평균에 해당하는 거, 내가 구한 그 평균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는 할인율, 이 두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열 번호를 우리가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옵션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했을 때 그 평균이 0이다, 60이다, 70이다, 80이다, 90이다 딱 그렇게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근사값으로 이제 구할 겁니다. 그래서 맨 뒤에 이제 옵션은 생략하고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0.0%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할인율이 구해졌습니다. 그때 지금 얘는 할인율을 구해줬지만 결석일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해줬죠. 안 해줬으니까 우리가 요 브이룩업 쓴 거 있죠. 요만큼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요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여기다 이제 if 써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결석일수요. 이 결석일수가 비었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뒤에 49번 셀을 우리가 이제 isBlank라는 요 함수로 요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셀에 들어있는 값이 만약에 비어있다면 이제 true 값이 나올 거고요. 비어있지 않다면 이제 우리 false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뒤에 49번 셀 우리 결석일수가 비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만약에 비어있다면 우리가 0.5%를 내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0%를 이제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써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0.0% 그렇게 나오고요.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석일수가 빈 셀일 때 그때 결값을 보면 0.5%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구할 때 지금 요만큼 있어서 지금 0%다 0.5%다 요거 이제 구해 놓은 거죠. 그러면 앞에다가 할인율 더하기 요것만 이제 추가로 더 써주면 되겠죠. 그럼 맨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V 눌러주고요. 여기서 나온 그 할인율, 여기서 브이룩업에서 구한 그 할인율에다가 지금 if에서 나온 그 값을 더해달라.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0.0% 하고 나왔고요.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할인율이 전부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자, 지금 이 식이 좀 잘려서 보이니까 좀 더 옮길게요. 왼쪽으로. 해서 지금 쓰는 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할인율을 구해줬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if 함수를 써서 여기서 나온 그 결값을 더해줘라 그거요.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이제 if 함수를 이용해서 결석일수가 비어 있을 때는 0.5를 추가로 더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0%를 추가로 더 더해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vlookup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잘라내기 좀 할게요. vlookup 쓴 거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고 이 뒤에 있는 식 싹 다 이제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그래서 이제 바로 if 시작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if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결석일수가 공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결석일수가 공백인지 그 이제 물어볼 때는 우리가 이제 isBlank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결석일수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석일수가 비어 있을 때는 우리가 true 값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false 값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해서 결석일수가 공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봤으면 그 뒤에다가 이제 할인율 더하기 0.5% 요것만 해주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우리가 잘라내게 해놨으니까 컨트롤 V 눌러서 우리가 붙여넣기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더해라. 얼마를 더해라? 0.5%를 더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할인율 컨트롤 V에서 vlookup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결값이 이렇게 나왔고요. 요 식을 이제 채우기 엔들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쭉쭉쭉 이제 봤을 때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if라고 써서 결석일수가 공백이야 그거 이제 물어본다 그랬죠.
그때 이제 결석일수가 공백인지 물어볼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is 블랭크로 싹 다 이제 묶었습니다. 그러면 요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참일 때 그리고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만약에 참일 때는 할인율, 우리 V룩업에서 이제 할인율을 구했죠. 그 할인율에다가 더하기 0.5%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할인율만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든 이렇게 아니면 문제를 풀든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써도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7번 문제까지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